안녕하세요. 저는 현대경제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이유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4회 물공학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를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1회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졸업 후에 이렇게 다시 발표할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국제학과 행정학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에서 도시개발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연구 주제는 항상 물과 관련된 이슈였는데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에서도 개도국의 물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도모하는 ODA 사업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저는 저희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였던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의 적용 사례 연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추론하건대 청중분들께서는 아마도 쭉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발표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사회과학적 접근 또는 질적 방법을 활용한 물 분야의 연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 합니다. 본 연구는 경기도 파주시의 스마트 워터시티를 사례로 스마트 도시의 물 인프라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 물 관리 체계를 평가한 연구입니다. 발표는 연구 배경과 목표 및 방법 그리고 결과와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마트 도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 소개된 지 벌써 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최근에는 환경 이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 스마트 시티, 수소 도시 등 진일보한 스마트 시티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존 도시 시설의 스마트화와 체계적인 정비 방안의 필요성은 꾸준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 인프라는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도시 발전의 대표적인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인프라의 스마트화에 대한 관심은 도시계획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스마트 물관리 적용 사례를 탐색하고 스마트 워터시티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도시 물 인프라의 효용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스마트 도시의 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물관리 적용 사례로는 국내외 19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심층 사례 연구지로는 경기도 파주시 스마트 워터시티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스마트 워터시티 사례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요. 먼저 스마트 물관리 체계를 시단위 전체에 도입한 한국 최초의 사례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유사 사업들의 시사점을 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현재 추진 중인 세종시 스마트 워터시티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또 송산 스마트 그린시티 등은 파주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적용 중인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역시 파주시에 도입된 기술들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사례는 스마트 시스템의 도입 효과를 확인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상수도는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 운영하고 있어 지속적인 시설 투자와 유지 보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의 노후화가 적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단기간 내 신기술을 도입하기가 유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도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은 스마트 기술의 적용 효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빠르게 파악하여 향후 시스템의 진보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의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하여 다양한 환경의 주민들에게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파주시는 지리적으로는 수도 서울과 불과 약 28km 떨어진 비교적 인접한 수도권 지역이지만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와 지방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의 남쪽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개발 중인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지만 북쪽은 북한과의 접경 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구역입니다. 이로 인해 파주시 남쪽과 북쪽의 거주민은 평균 연령, 산업, 직업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거주민의 다양성을 포함한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은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대표 사례로서 충분한 일반성을 보이며 다른 지역에 적용 시 스마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주시 스마트 워터시티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총 3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사업 종료 후 현재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포함되어 일부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스마트 물관리 연구가 본격화된 2012년부터 2020년까지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의 시작점인 2012년에서 13년은 국제적으로도 스마트 물관리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이자 국내에서도 국토부의 스마트 물관리 장기 연구 사업이 시작된 해입니다.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는 논리 모델이나 스틱 분석 등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구를 발전시켜서 효과를 평가하는 효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효과평가란 사업의 시행으로 얻어진 결과가 인간에게 미친 모든 영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1차적으로 사업의 목표 대비 달성도를 측정하여 효과성을 도출하고 2차적으로 사업이 야기한 모든 영향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2차 평가에서는 분석의 툴로서 사회기술 전환론을 바탕으로 한 다층적 접근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평가에서는 보시는 표와 같이 사업의 세부 목표를 기준으로 목표 달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준을 평가 지표로 설정하여 사업 전후의 결과값을 비교하였습니다. 즉, 아웃풋을 중심으로 정량 지표를 분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기술 전환론의 다층적 접근법에서 정의하는 전환은 사회가 직면하는 지속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회 하위 시스템 수준 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뜻합니다. 즉, 물 인프라와 같은 거대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지만 젤스와 숏 등이 제안한 본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는 유용한 렌즈를 제공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다이어그램이 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 프레임워크는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시적 요소로서 물관리 체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현 시스템의 환경, 사회, 정치, 경제적 배경을 말하고 중간적 요소로는 물을 관리하는 사람과 조직, 담론, 법률, 정책 등과 같은 도시의 물 체제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시적 요소로는 도시 물 체제 밖의 혁신 등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을 시도하는 데 있어 저는 유의적 표집, 눈덩이 표집을 통해 국가조직, 공공조직, 연구기관 등에서 선별한 총 33명의 전문가 심층 면담을 활용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질적 연구에 있어서 심층 면담은 매우 중요한 자료원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자료 수집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양적 연구자분들께서 컴퓨터 앞에서 씨름하신다면 저와 같은 질적 연구자들은 직접 발로 뛰어야 연구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평양을 극복하고자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료원의 삼각검증법과 같은 교차 검증을 실시합니다. 약 10개월간 면담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 기록, 전사, 그리고 가공함으로써 자료의 엄격성과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표집 방법으로 선택한 유의적 표집은 연구자 자신이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즉,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과 같이 연구 분야나 내용이 전문적이고 또 조사 자료의 내적 및 외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합니다. 또한 눈덩이 표집은 모집단의 내용을 아직 확정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1차적으로 연구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2차적으로 더 많은 양과 질을 갖춘 표본을 점증적으로 추출해가는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파주 스마트 워터시티 사업과 관련한 소수의 전문가를 1차적으로 면담한 후 그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해서 비슷한 속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아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 주체가 공공부문이었기 때문에 표본 집단이 잘 드러나지 않고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눈덩이 표지법은 매우 적절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본 그림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석 방법과 이에 앞서 살펴본 개념적 틀을 연계한 모식도입니다. 본 연구 대상인 스마트 워터시티는 스마트 시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범위와 단계를 스마트 도시의 구성 요소로서 살펴본다면 1차적으로 물리적 기반 구조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 방법의 가장 하단이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논리 모형의 흐름입니다. 즉, 연구의 체계가 기존의 연구 방법 그리고 개념적 정의들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효과성 평가의 결과로는 사업 기간 동안 평균 유수율과 누수 저감량이 향상되고
수질 계측기, 수질 감시 시스템, 자동 드레인, 제염소 설비 등의 스마트 기술 구축과 배수관로와 옥내 급수관 등의 세척 등으로 수질이 개선되었으며 이용자의 수돗물의 직접 음용률과 만족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되었습니다만 각각의 수치를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주목하였는데요. 다층적 접근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시적인 수준에서는 경제, 산업, 사회, 정치적 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제, 사회, 산업적 배경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물 산업 시장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글로벌 물 관리 시장에 대한 최근의 전망은 조사 기간마다 약간씩 수치상의 차이를 보이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동일하게 약 12에서 13%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확산세는 크게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데요. 가장 먼저 스마트 물 관리 기술이 주거의 다방면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스마트 물관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채택하여 주거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관련 기술들이 저렴해짐에 따라 이러한 채택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 지역에 걸쳐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도시의 확산은 스마트 물 시장의 성장을 촉진한다는데 다수의 전문가와 조사기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같이 하고 스마트 물관리 체계 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의 경제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요. 파주시가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만큼 스마트 물관리 기술이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 것입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총 3년간 경기도 내에서 파주시와 비슷한 총 인구수를 가진 5개 지역, 의왕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그리고 파주시를 대상으로 7가지 항목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의 경제성에 대한 대부분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상수 통계를 통해 살펴본 파주시의 상수도 현황은 매우 긍정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예컨대 높은 유수율과 낮은 누수율, 그리고 낮은 단수 발생 현황이 그러했습니다. 물론 높은 상수도 보급률과 1일 급수량에 비해 낮은 요금 현실화율은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물 인프라 개선에 걸림돌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누수 건수, 추정량, 민원 유형 등을 통해 확인한 파주시의 누수 현황은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과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총 7년간의 통계 자료 가운데 특히 2014년부터 16년 사이의 수치를 분석하여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파주시 상수도 환경의 변화를 추론하고자 하였으나 어떠한 변화도 그 원인이 결국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도입에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정치적 배경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이용자의 수돗물 불신을 저감하고 음용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한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불과 60년 만에 약 100%에 가깝게 끌어올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대표적으로 1991년에 발생한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 있습니다. 91년 사건 이후에도 94년 서울 시내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사건 등을 포함하여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상수도 관련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음용수 검사 항목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로써 91년 수도법이 개정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수도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19년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바탕으로 한 물관리 일원화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관리 일원화에서는 국가 전반의 수도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먹는 물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목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은 ICT를 활용해 수돗물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수질의 품질을 향상한다는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수도법 개정을 통해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95년 먹는물 관리법을 바탕으로 먹는물 산업이 확산되면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문화가 정착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61개 업체가 먹는물 제조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국내 생수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1, 2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가속화된과 동시에 2020년 수돗물 유충 사태 등으로 내년에는 생수 시장이 약 2조 원 규모로 향상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정치적 요인들은 스마트 물관리 기술 확산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추진된 2014년에 사업 수행 기간이 수자원공사의 이니셔티브와 리더십 또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의 새로운 방향으로 스마트 물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터그리드와 통합 물관리를 결합한 스마트 물관리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전략 사업 단위를 조정하는 등 스마트 물관리를 중심으로 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스마트 물관리 체계를 모토로 한 경영진의 강한 리더십은 실무자들로 하여금 스마트 물관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박차를 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적 수준의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층적 접근법의 중간적 수지는 조직과 행위자, 법과 정책과 같은 승인된 담론, 그리고 물사회 계약 등의 도시물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직과 행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방 상수도 정책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의 상수도 관리는 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 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는 정부와 상수도 사업의 경영 주체인 지자체로 구성됩니다. 지자체는 상수도 관리 계획부터 시설의 정비, 확충, 요금 결정까지 상수 공급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데요. 일반 수도의 경우 지자체가 공급 주체인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그리고 국가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161개의 지방상수도 사업자와 1개의 광역상수도 사업자, 즉 한국수자원공사가 전국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61개의 지방상수도 가운데 27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파주시가 그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즉 앞서 언급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이니셔티브가 파주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방상수도 사업의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파주시는 사업 실시 이전에 약 3년 동안 시민의 수질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새로운 물관리 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 환경에 대한 파주시 시민들의 요구는 증대하고 있었으며 이에 발맞춰 파주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물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즉 파주시와 수자원공사의 공통된 의지가 효과적인 협력과 참여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국토교통부, 그리고 환경부의 스마트 도시와 물관리 계획들은 스마트 물관리 체계 도입을 가속화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인천 적수 사태 이후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 AI 기반의 정수 처리 시스템, 그리고 광역 상수도의 스마트 관리 체계 등 스마트 물관리 체계 도입 정책이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물관리 체계의 확산은 국가가 공공재인 물을 공평하게 제공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시민들은 국가가 한국수자원공사라는 물관리 전문 공기업에게 그 책임을 맡기고 수자원공사가 그 의무를 실현하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물관리라는 새로운 물관리 체계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스마트 물관리를 물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보고 있는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과 스마트 워터시티의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의 동기가 강한 동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반면 아직까지 낮은 경제적 효율성과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찾는 도시인의 추진력은 약한 동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파주시 스마트 워터시티 구축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주시에 도입된 스마트 시스템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상수도 관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요소 기술들이 일부 또는 개별적으로 투입되었던 기존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종합적으로 투입된 파주시 사례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접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도시의 ICT 기반 기술 역할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다면 스마트 도시의 기본적인 감지와 작동 등의 역할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입된 하드웨어가 얼마나 높은 수신율과 정밀도 또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 사업의 가장 큰 한계로는 파주시 스마트 워터시티에 도입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의 효과 검증 방안과 운영 관리 지침이 부재하여 스마트 워터시티가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평가할 길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스마트 도시 평가 기준과 전통적인 상수도 지표를 바탕으로 스마트 도시의 물관리 체계가 고려해야 할 기준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 평가 기준으로는 2006년부터 2018년 사이 발표된 지표 가운데 총 30개의 지표를 분석하였고, 이 가운데 물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총 15개 지표의 80개 항목을 추출하여 도시 관점의 물관리 지표를 수립하고 상수도 서비스 평가 지표를 통해 보완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표와 같이 지표는 크게 5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말씀드리면 자동화 및 제어 부분의 지표로서 상수도 네트워크 자동화 비율 또는 스마트 미터가 있는 건물의 비율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서 향후 구현되는 스마트 시티에서는 스마트 물 인프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파주시 스마트 워터시티에는 워터넷이라는 데이터 운영 관리 시스템이 현재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여러 물정보 플랫폼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술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수도 공급자 중심으로 선별하여 정보를 제공한 점은 스마트 물관리 기술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기도 했습니다. 즉, 스마트 기술의 핵심인 양방향성이 부재한 채 일방향적인 정보 제공이 지속되었고, 이와 수반된 시민 참여의 한계는 스마트 서비스의 효용성을 하락시켰습니다. 향후에도 한국은 정부 주도의 스마트 시티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에 3가지 측면에서 과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자의 스마트 물 인프라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스마트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들은 부족한 자본과 전문 지식의 한계로 인하여 신기술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독자적인 발전만으로는 스마트 기술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물 인프라 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입지 선정 요인에 따른 적합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정학적 특성, 인구 현황, 도시화율, 재정 자립도, 가처분 소득, 부동산 공시지가 등의 분석을 통해 보다 적합한 지역에 스마트 인프라를 공급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 가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규모와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스마트 인프라의 도입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어, 스마트 인프라의 무조건적인 총체적 도입은 지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물관리 체계의 법제도가 보완될 필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관련 지원 기구를 설치하여 앞서 언급한 스마트 물 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능형 물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연구된 바 있으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정보 수집 및 활용 범위와 분쟁 조정 규정 등은 필수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물관리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스마트 물관리 체계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기반의 관리 체계와 신기술 개발 부분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주도의 스마트 워터시티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거버넌스를 조정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 과정을 통해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도시가 일반 도시와 구분되는 큰 특징 중 하나는 스마트 도시는 시민들이 플랫폼을 통해 의사결정과 정책 참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요 행위자들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가운데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는지 등이 거버넌스의 핵심 요인이 됩니다. 이때 정부는 부처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자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수도 공급자 사이에서는 이해관계의 갭을 줄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 인프라는 각각의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연간 유지 관리를 위한 인력이 주기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파주 스마트 워터시티는 지자체가 유지 관리비를 확보하지 못해 고장난 계측기를 철거하거나 운영을 전면 중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와 수도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약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감가상각을 고려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세워져야 신기술을 도입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스마트 거버넌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거버넌스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일원화된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 과정은 정책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정책 의사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대중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장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물 분야에 있어서는 유럽의 물혁신 협의회와 같은 개방형 플랫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물관리 체계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감대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연구가 청중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오프라인으로 뵐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아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